안녕하십니까. 신고리 오르고기 건설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것은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신고리 오르고기 이거 건설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한 두 번 탈원전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이 원자력 발전의 실태 현실은 어떤가, 또 탈원전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발전해 왔고 어떤 단계에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신고리 오르고기를 멈추면은 또 거기에 공사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놀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피해 이런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보다는 통계를 떠나서 원론적인 과연 오르고기 이거 건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멈춘다. 또 이런 것은 이제 동의할 만하죠. 그런데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미국 같은데요, 수명이 이미 지나버린 걸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신고리 오르고기는 지금까지 나온 원자력 발전소 설계 중에 가장 우수한 설계로 짓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 설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설계다. 지금 평가받는 걸로는 현재 설계 기술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이 어디가 1위냐, 이제 한국을 1위로 보통 친다고 그렇죠. 1위로. 물론 프랑스, 일본도 잘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보다 설계 기술 부분에서도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세계 시장에 가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두 나라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러시아 쪽은 좀 믿음성이 안 가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오르고기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야 됩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걸 멈추고 600조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세계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안 한다가 아니고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훨씬 더 짓고 있습니다. 많이 세계 추세는. 그 시장이 무려 600조 시장이다 이런 것이죠.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는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해년마다 세계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사망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매년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그러면 10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다친 것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자까지. 부상자의 기본 10배 20배 넘으니까요. 많겠죠? 자, 그러니까는 한 10년 잡으면 이제 이렇게 1200, 1300만 명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전부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사고 난다고 없애버리자 이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대형 사고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망한 경우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제 자연재해 빼고 인재로라도 우리 인재하는 것이 하나 굉장히 큰 대참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98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보팔 참사. 화학공장이에요. 이 화학공장이 폭발함으로써 이제 폭발로 가스가 누출됩니다. 그래서 그 근방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처음에 정부 공식 발표는 3,787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1주, 2주 이렇게 지나면서 사망자가 한 16,000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명이 오고 호흡곤란, 위장장애, 온갖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만
16,000 정도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화학공장도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위험하죠. 이 외에도 그 인재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공장 다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배가 침몰하면 또 수백 명, 1000명씩 막 죽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배 다 없애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과학은 안전하게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 지금 4세대 원전 연구 중이고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4세대 원전은 뭔가? 그것은 폭발하지 않는 원전.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쓰나미라든가 그러니까 침수 여기에 야가다 이 말이 전기 계통이 침수돼 버리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위험하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났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지진 대형 지진에 의해서 위협받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폭발하지 않는 원전 안전한 원전 이것이 이제 4세대 원전이다 하는데 그것이 곧 성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구하니까 현재 그 전 단계로는 한국에서 설계해 놓은 원전들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고 또 한국에서 설계한 원전이 스마트 원전이 있죠. 조금 적습니다. 규모가 한 2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한데 그 안에 모든 계통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대형 발전소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뭐 이런저런 시설들이 배관 시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딱 포함된 원전인데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런 원전이죠. 그것까지 완성돼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한국이라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장차는 큰 도시, 마을 이런 데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발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하고 과학이 더 깊어지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 핵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예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핵발전, 소형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무조건 핵 탈원전이 이러다 보면은 그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우선 교육기관이 멈추잖아요. 대학이고 어디고 누가 지원합니까? 거기 가서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재 배출이 되겠습니까? 연구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황폐화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의 연구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연구는 먹거리가 발생해야 지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는 이제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는 원자력이든 뭐든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테니까.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 만약에 함부로 탈원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섬나라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 중동이다 미국이다 멀리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보충할 길이 없어요. 유럽은 나라끼리 다 송전선이 연결이라도 돼 있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는 어떤 계기가 벌어질 때 아니면은 서로 화합해 가지고 왕래하고 전기를 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섬나라와 같기 때문에 전기 예비율이 높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 20% 이거 불안합니다. 반드시 20% 30% 선의 예비율이 이르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뭐 좀 더우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더운 것도 아닌데 2번이나 발동됐다 이 말이 뭐가 발동됐느냐? 공장 가동을 여기저기 멈추는 거. 그게 가동됐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건 뭐냐면은 혹서기 같은데 일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기 예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 안 해도 되니까 블랙아웃을 피할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도에 전력 수요 자원 거래 시장 이것을 도입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혹석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때는 공장이 잠깐 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7월 달에는 두 번이나 발동했다 이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발동하는 건데, 그리고는 한쪽 보도에 그렇죠. 탈원전해도 뭐를 어떻게 해도 예비율이 30% 이랬다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 보도에서는 그 탈원전하기 위해서 그 여론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전지시 내려갔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양쪽 보도가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리 이제 다르게 나와도 분명한 것은 공장 가동이 일부 중지됐다는 것이죠. 공장 가동 중지되면 당연히 예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때도 만약에 그때 공장 가동이 계속되었다면 예비율이 10% 아래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급전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더웠습니까? 올해 더운 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간에 전기는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전기세가 팍팍 쳐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피부로 느끼겠죠. 아무튼 간에 짓던 것은 짓고 오래된 것은 줄이고, 그리고 원자력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계속되어야 된다. 지금 세계 어떤 나라도 탈원전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독일이 탈원전 하는데, 독일도 원래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 많지를 않아요. 얼마 처음부터 많지 않았고 거의 기름이나 가스 이런 걸 떼는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죠. 그 나라가. 대만에서 올 여름에 혼이 한번 났죠. 탈원전 한다고 그렇게 쭉 해 나가다가 거의 완성된 원자력 발전소 중지시키고 이렇게 호기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800만 가구가 넘는 가구가 올스톱 돼버렸다는 거죠. 전기가. 가스로 떼는 화력발전소 한 군데가 잠깐 서는 바람에, 워낙에 이제 예비율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날은 덥고 막 땡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는데, 어찌됐든 탈원전 성공한 나라는 아직은 없다. 독일도 아직은 아니에요. 원래 원자력 발전소 없는 데다가 안 짓고 있을 뿐이니까. 그래서 탈원전을 한 나라, 성공한 나라는 없다. 스위스가 선언해놨어도 아직도 원자력 발전 37% 이선이거든. 우리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심중하게 할 일이다. 정말 심중하게 해야 된다. 에너지 안보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안에서 모두 생산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석유나 가스 이런 것이 늘 불안전합니다. 어떤 사태가 나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폭등하기도 하고 거래선이 끊겨버리기도 해요. 그 요즘에 지금 끊기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런 일 자주 있었습니다. 아예 공급하는 공급원에서 차단해버린다니까요. 안 팔아버려요. 이런 경우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도 원자력 발전은 이제 그 부분에서 안정적이거든요. 갑자기 연료값이 막 폭등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 뭐 태양열 같은 거 지속적으로 나오면 좋지만 태양열은 절대 대체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확장해도 태양열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은 될지언정 대체가 안 돼요. 더구나 한국은 태양열 발전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구름이 자주 끼고 비가 자주 오고 그리고 겨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땅이 좁아서 설치할 자리도 제대로 없어요. 뭐 수면에 있다 하니 바다에 있다 하니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비가 많이 들고 타산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가정에 국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붕에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그건 노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막 고장 나서 놀고 이래서 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거 아마 실태 조사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 있을 거예요. 기존 설치돼 있는 거. 그것도 보조금 받아서 한 거예요. 보조금은 어디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의 옥상에 그리고 건물 벽에
설치하면 장소는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하지 뭐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도 왜 안 합니까? 다 해보려니까 계산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죠. 아직은 모듈 값이다 패널 값이다 타산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옥상이고 지붕이고 사방해서 그 타산이 나오면 하죠.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늘진 곳이 많잖아요. 그늘진 거 낮은 건물은 안 돼요. 그래도 옥상이 많고 이런 데는 개별 주택들인데 거기 건물 높이가 낮아가지고 그늘져 버리잖아요. 그럼 저 꼴중 빌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섬나라와 같기 때문에 전기 예비율이 높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 20% 이거 불안합니다. 반드시 20% 30% 선의 예비율이 이르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뭐 좀 더우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더운 것도 아닌데 2번이나 발동됐다 이 말이 뭐가 발동됐느냐? 공장 가동을 여기저기 멈추는 거. 그게 가동됐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건 뭐냐면은 혹서기 같은데 일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기 예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 안 해도 되니까 블랙아웃을 피할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도에 전력 수요 자원 거래 시장 이것을 도입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혹석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때는 공장이 잠깐 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7월 달에는 2번이나 발동했다 이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발동하는 건데 그리고는 한쪽 보도에 그렇죠. 탈원전해도 뭐를 어떻게 해도 예비율이 30% 이랬다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 보도에서는 그 탈원전하기 위해서 그 여론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전지시 내려갔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양쪽 보도가 조금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무리 이제 다르게 나와도 분명한 것은 공장 가동이 일부 중지됐다는 것이죠. 공장 가동 중지되면 당연히 예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때도 만약에 그때 공장 가동이 계속되었다면 예비율이 10% 아래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거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급전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더웠습니까? 올해 더운 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튼 간에 전기는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전기세가 팍팍 쳐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피부로 느끼겠죠. 아무튼 간에 짓던 것은 짓고 오래된 것은 줄이고 그리고 원자력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계속되어야 된다. 지금 세계 어떤 나라도 탈원전에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독일이 탈원전 하는데 독일도 원래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 많지를 않아요. 얼마 처음부터 많지 않았고 거의 기름이나 가스 이런 걸 떼는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세가 굉장히 비싸죠. 그 나라가. 대만에서 올 여름에 혼이 한번 나게 나왔지만은 1주 2주 이렇게 지나면서 사망자가 한 16,000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명이 오고 호흡곤란, 위장장애 온갖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만 16,000 정도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화학공장도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위험하죠. 이 외에도 그 인재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공장 다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배가 침몰하면 또 수백 명, 1000명씩 막 죽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배 다 없애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과학은 안전하게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 지금 4세대 원전 연구 중이고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4세대 원전은 뭔가? 그것은 폭발하지 않는 원전.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쓰나미라든가 그러니까 침수 여기에 야가다 이 말이 전기 계통이 침수돼 버리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위험하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났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지진, 대형 지진에 의해서 위협받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폭발하지 않는 원전, 안전한 원전 이것이 이제 4세대 원전이다 하는데 그것이 곧 성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구하니까 현재 그 전 단계로는 한국에서 설계해 놓은 원전들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고 또 한국에서 설계한 원전이 스마트 원전이 있죠. 조금 적습니다. 규모가 한 2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데 그 안에 모든 계통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대형 발전소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뭐 이런저런 시설들이 배관 시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딱 포함된 원전인데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런 원전이죠. 그것까지 완성돼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한국이 이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장차는 큰 도시, 마을 이런 데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발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하고 과학이 더 깊어지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 핵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예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핵발전, 소형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무조건 핵탈원전이 이러다 보면은 그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우선 교육기관이 멈추잖아요. 세계 보건기구 WHO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매년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그러면 10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다친 것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자까지. 부상자의 기본 10배 20배 넘으니까요. 많겠죠? 자, 그러니까는 한 10년 잡으면 이제 이렇게 1200, 1300만 명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동차 전부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사고 난다고 없애버리자 이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대형 사고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망한 경우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제 자연재해 빼고 인재로라도 우리 인재하는 것이 하나 굉장히 큰 대참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198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보팔 참사, 화학공장이에요. 이 화학공장이 폭발함으로써 이제 폭발로 가스가 누출됩니다. 그래서 그 근방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처음에 정부 공식 발표는 3,787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1주, 2주 이렇게 지나면서 사망자가 한 16,000명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명이 오고 호흡곤란, 위장장애 온갖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만 16,000 정도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화학공장도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위험하죠. 이 외에도 그 인재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공장 다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배가 침몰하면 또 수백 명, 1000명씩 막 죽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배 다 없애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점점 더 과학은 안전하게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 지금 4세대 원전 연구 중이고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4세대 원전은 뭔가? 그것은 폭발하지 않는 원전.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쓰나미라든가 그러니까 침수 여기에 야가다 이 말이 전기 계통이 침수돼 버리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위험하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났는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지진, 대형 지진에 의해서 위협받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폭발하지 않는 원전, 안전한 원전 이것이 이제 4세대 원전이다 하는데 그것이 곧 성과가 한국에서 설계한 원전이 스마트 원전이 있죠. 조금 적습니다. 규모가 한 2층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데 그 안에 모든
개통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대형 발전소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뭐 이런저런 시설들이 배관 시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그 안에 딱 포함된 원전인데 폭발 위험이 거의 없다. 이런 원전이죠. 그것까지 완성돼 있어서 그쪽 부분에는 한국이 이르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장차는 큰 도시, 마을 이런 데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발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발전하고 과학이 더 깊어지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 핵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예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핵발전, 소형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 무조건 핵탈원전이 이러다 보면은 그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우선 교육기관이 멈추잖아요. 대학이고 어디고 누가 지원합니까? 거기 가서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재 배출이 되겠습니까? 연구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황폐화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의 연구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연구는 먹거리가 발생해야 지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는 이제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는 원자력이든 뭐든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테니까.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 만약에 함부로 탈원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섬나라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 중동이다 미국이다 멀리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보충할 길이 없어요. 유럽은 나라끼리 다 송전선이 연결이라도 돼 있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는 어떤 계기가 벌어질 때 아니면은 서로 화합해 가지고 왕래하고 전기를 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섬나라와 같기 때문에 전기 예비율이 높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 20% 이거 불안합니다. 반드시 20% 30% 선의 예비율이 이르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7월 달에 뭐 좀 더우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더운 것도 아닌데 두 번